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거 3천당 제약 관련돼가지고 이게 8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000원이겠죠? 이거 관련돼서 일단 뭐 마이너스가 좀 상태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메일을 좀 받았습니다. 3천당 제약 일단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이 왜 갔었나 그 뉴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상한가를 가던 그 재료는 이제 경구용 백신 개발 관련된 소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간 걸로 돼요. 왼쪽에 이게 일봉 차트, 오른쪽은 이제 30분봉 차트입니다. 일봉 봤을 때 아까 12월 21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했죠. 저도 이제 이런 상한가 거의 거래대금이 7천억 터진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 깊게 저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인데 근데 이 당시에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지 매매를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동일지 차트인데 제가 이제 거래한 내역을 보면은 아예 이 종목을 손댄 적이 없거든요. 왜 이제 매수를 안 했었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일단 12월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기억나는 게 뭐냐,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이제 경구용으로 그동안 이렇게 이 바닥권에서부터 단일가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강한 종목인데 얘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거 대웅이죠. 대웅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상승을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보시면 대웅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날 아까 현대바이오랑 같이 이게 줄 그어져 있는 게 이제 거래 정지 표시가 그 날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봉이 움직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짝대기로 이렇게 그어진 겁니다. 다음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죠. 대웅제약을 봤을 때 21일 날 보시면 아예 시가가 25 상승을 시켜놓고 25%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 바로 상한가를 닫은 그런 봉인데요.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종목 간에 테마 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라는 걸로 그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치료제 그쪽으로 상승이 컸잖아요. 셀트리온 시리즈나 뭐 종근당이든지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는 테마로 해서 현대바이오가 대장으로 가고 이제 대웅이나 대웅제약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21일 날 아까 봐야 될 거는 현대바이오가 대장주였는데 21일 날 거래 정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도 거래 정지가 됐죠.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거 이제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시가를 25% 띄워놓고 얘도 29% 띄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로 따지고 보면은 현대바이오가 1등이고 2등은 대웅, 그 다음에 3등 대웅제약,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 게 21일 날 이제 돈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3천당 제약으로 온 건데요. 그러면 얘가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은 이 앞에서 상승이 크게 같이 그 경구용 치료제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앞에서도 같이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마지막 불꽃을 그냥 터뜨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봤던 현대바이오가 22일 다음날 윗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지고 다음날에도 음봉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분봉을 잠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단일가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 21일 날 여기입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아침 일찍 거의 고가가 23%까지 띄워줬습니다. 23%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장 중반 지나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고 밑으로 떨어져서 일봉상에는 이런 윗꼬리가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졌죠. 그 다음에 대웅을 보면은 대웅도 똑같습니다. 22일 날 얘도 갭을 이렇게 시가가 28% 띄워놓고 그 장중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시킨 겁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장중에 밀어버린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경구용 치료제라는 종목의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그 테마의 대장주는 현대바이오부터 해서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대장주들이 22일 날은 그냥 전체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대장주를 따라가는 3천당 제약 같은 이런 종목은 결국 다음날에 전날에 상한가를 만들었더라도 이런 거는 그 치료제 테마 끝물에 나왔던 그런 상한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 대장들이 빠지니까요. 대장이 이제 고점에 위치를 했었고 그게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며칠 동안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3천당 제약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한번 날짜를 볼까요? 22일 날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24일 날
저점이 조금 만들어졌죠. 단기적인 저점. 그럼 현대바이오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보시면 22일날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면서 이 당시에 보면은 아랫꼬리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음봉으로 계속 여기서 하한가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에도 하한가로 이렇게 밀어도 됐는데 이게 장중에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아랫꼬리 달리면서 끝이 나는 건데요. 대웅은 어떨지 볼까요? 대웅도 보시면 모습이 다 비슷하죠. 이렇게 음봉으로 두 개 떨어지고 거의 3일차에도 음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삼천당 제약도 똑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또한 22일, 23일, 이제 24일 그 다음에 28일 날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올려줬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그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그때도 좀 많이 빠질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놓은 게 30%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20% 정도 빠졌는데 이런 상태면은 결국 오른 게 없잖아요. 오른 게 없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니까 얘가 상승이 좀 나와줬던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생각을 했을 때 대장이 아니잖아요. 대장이 아니고 거의 치료제 테마의 끝물에 나왔던 그런 약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얘는 이제 대장주가 아니니까 반등 나올 때 한 15% 이렇게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15% 올랐습니다. 현대바이오 볼까요? 현대바이오 대장. 현대바이오를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2만원. 저점 대비해서 한 60% 그냥 회복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대장이랑 대장 아닌 놈들은 이런 등락률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대장주 얘기를 한 거는 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뭐 회사의 실적이 나오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삼천당 제약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 치료제, 경구 치료제라는 그런 테마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테마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앞에 상승을 했던 현대바이오나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뭐 테마주를 하시든지 하더라도 할 때도 꼭 대장주를 파악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장주를 이제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은 짧게 영상으로 남기면은 이 12월 22일 날 있죠. 이 12월 22일 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그 시간을 보면 됩니다. 상한가를 들어갔던 시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 거의 3시 넘어서 겨우 상한가를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날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대웅제약이 22일이 여기입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21일 날 삼천당 제약 상한가 만들었던 때 보시면 시가가 25 뜨면서 25%가 뜬 겁니다. 여기 전날 대비해가지고 25% 상승을 하고 바로 반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뭐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 아니면 같은 테마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겠죠. 그런 종목들을 찾을 때는 대장주를 찾을 때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는지를 보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하게 이제 대장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대금이나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등락률이 강한 놈들, 그러니까 먼저 빨리 상한가를 들어가는 놈을 대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잠깐 보면은 쿠팡 관련돼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이 쿠팡 관련 종목들, 쿠팡 테마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는데요. 이 KTH를 보시면 상한가를 10시에 닫았습니다. 3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1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이 종목이 대장일지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도 쿠팡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얘는 애초에 상한가를 가지도 못했네요. 상한가를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테마였던 동방이라는 종목, 동방 보이시나요? 9시 3분에 바로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장주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방, 그 다음에 KTH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까 있던 동방이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주의 특징은 뭐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대장 아닌 놈들로 하겠습니다. 뭐 부대장이나 뭐 차등주들을 얘기했을 때 대장주가 상승을 할 때는 대장주가 20% 상승을 하면은 이등주, 차등주는 한 10%밖에 상승을 못하고 대장주가 한 5% 빠지면은 이등주는 10% 이상 빠집니다. 그만큼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딱 명확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천당 제약을 봤을 때 8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69,500원이죠. 69,500원 너무 많이 빠지긴 해. 한 20% 넘게 빠졌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크게 물려 계신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테마의 대장주를 매매하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유튜브를 보고 종목을 샀을 때는 뭐 누가 그 유튜버가 좋다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 기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은 혼자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지금 유료 리딩을 하지만 제 유료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주식 시장은 혼자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에 알맞는 그 통계를 내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꼭 누가 좋다더라 뭐 유튜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를 하는 시점이 높은 건지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 종목을 보면은 83,000원이죠. 그 다음에 69,000 지금 5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2일 날이에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만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코스닥을 봐야 돼요. 왜냐,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을 주를 이루는 그 테마는 제약 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보시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11일 날 제약 바이오 혹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분봉상에서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다는 겁니다. 올라와 줬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보시면은 어제 이 저점이 -%까지 빠졌다가 오늘 고가 18 저점 대비해서 30%가 오른 이런 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대웅도 크게 상승을 했었죠. 대웅도 보시면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저점 대비해서 고가 합치면은 30%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마의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본다는 건데, 일단 3천당 제약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약하다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어제 저점이 몇 포인트였냐, 953.36%였고 같은 경우는 16.7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 3천당 제약은 어제 저점이 68,800원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68,000원입니다. 벌써 저가를 깬 그런 종목인데요. 코스닥 지수보다 약하다는 것. 일단 이 종목은 되게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종목을 팔아야 되냐? 일단 이거는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절을 하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 벌써 20% 마이너스 20 두드려 맞았던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손절을 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봐줘야 될 거는 그동안에 이제 음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좀 저점에 다시 좀 들어와 주는 것 같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이 현대바이오든지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그래도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주고 오늘 또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서 얘네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3천당 제약도 똑같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믿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아까 있던 이 83,000원 여기를 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가격 이동 평균선을 잠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이 21선이죠. 근데 주가가 2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선은 이제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올라가더라도 이런 21선에 저항을 맞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항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75,000원 이런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올라가더라도 그동안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이 지지를 받았는데 이 깨져버리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저항이 됐으니 좀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항된 이 구간을 뚫으려면은 몇 차례의 과정이 생길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막 횡보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상승을 나중에 한번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1차 저항은 이제 7만 이 구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2차 저항은 한 82,000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재료가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바로 82,000원까지 가줄 수 있는데, 재료가 없고 한다면은 좀 여기서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 3천당 제약만 보지 마시고 볼 때 현대바이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3천당 제약도 현대바이오랑
그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등락률 차이가 많이 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있던 현대바이오가 이런 있죠. 만약 고점 구간에 왔을 때 얘도 올라와가지고 82,000원 이 구간 있죠. 여기까지 오면은 저라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 82,000원에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82,000원에서 여기는 진짜 다행히 진짜 올려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매도를 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죠. 7천억, 6,300억 터졌습니다. 그럼 이 위에서도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뭐 10만원을 넘어가든지 이러려면은 여기 있는 저항대를 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항대라는 거는 한 번에 이런 큰 상승으로 아닙니다. 절대 이 매물대는. 세력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려놨다가 바로 빠지고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라면은 맨날 그냥 걸어 놓을 것 같아요. 82,000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전체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뭐 세력에 뭐 끈아풀이드니 뭐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 아무튼 보유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나중에 간다, 갈 거니까 나 기다리겠다, 뭐 그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실 분들은. 하지만 이 트레이딩이나 그런 관점으로서 내가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지. 일단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방치가 됐을 때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완전 실패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타를 치러 왔다가 그냥 물리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격입니다. 요즘같이 장이 좋아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등락률도 없는 이런 회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은 저라면은 그냥 82,000원 이런 구간 맨날 그냥 걸어 놓을 거다. 매도를 계속 매도가 되게 그냥 82,000원 이런 구간에서 걸어 놓고 그냥 만약 이 상태에서 팔고서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20일선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는 만약 반등을 주면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종목 가지고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거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